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하시죠. 하는 대로 하시죠. 처음에 뭐 시작할 때 좀 어색해요.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동훈,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치현입니다. 3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1, 2, 3화 중에 3화가 제일 재밌었어요. 2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이번 화에서 좀 재밌었던 게 김준환 교수와 서명태 교수 두 사람의 외래 보는 스타일이 극명하게 좀 다른. 저 보면서 되게 한숨 쉬었어요. 다들 여기서 보면은 외래에서 설명하게 모니터를 다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서명태 교수는 거의 뭐 누워서 설명하죠. 의자와 무라일체합. 피검사 괜찮으시고요? 딴 거 이상 없어요? 빨리 설명하는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빌런과 선한 의사 대조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참 원하는 게 뭔지 좀 보였던 것 같은 게 선한 분들은 내가 검사했던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을 얘기해주고 여기 이상이 없다고 같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의사가 봤나? 안 봤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환자의 외래 진료실에서의 퇴장 사인이 어렵거든요. 환자도 사인이 필요해요. 언제 나가야 될지를 좀 줘야 되는데 꼭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매번 환자 어색한 시간? 이제 뭘 하지? 이렇게 뭐 큐사인 좀 특이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지 뭐. 뭐 어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 끝났습니다. 퇴장! 나가시라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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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화에서도 VIP 신드롬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보면서 엄청 웃었어. VIP 신드롬 낑낑낑. 천 교수를 보는 너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그 눈빛이. 그리고 튜브 넣을 때 아파. 확 뚫으면 환자분들은 반응이 그래. 진짜 되게 아프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보통은 레지던트가 많이 넣잖아, 튜브를. 평소랑 다른 걸 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약간 시트콤 같은 느낌이었죠. 환자분들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의료진이 이거는 그래도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하실 거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다 아는 상태에서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좀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레지던트 한 2, 3년 차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교수님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지향절개 하면 안 된다. 이제 자연분만. 저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저런 보고를.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드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으시죠. 며느리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의학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지체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연이란 말이 마냥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질식분만이라는 말과 자연분만이라는 말이 같은 걸 말하는 건데도 예전에 이렇게 했던 대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식분만이 좋은 점은 아토피 소인 관련해서 조금 뭐 다르다 이 정도 외에는 뭐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지능이 다르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이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인해서 필요한 진료적인 프로세스에 방해를 받는다던가 이럴 때는 문제가 되죠. 산모가 아직 의식이 있고 의학적인 결정을 할 대리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저 부분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지체되지 않게 하는 양석형 교수의 모습이 저 의사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제가 산부인과 또 옆에서 좀 가까이 많이 봤던 과로서도 자연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점들을 생각하시느라 산모랑 아이가 좀 위험에 빠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인식이 생길 것 같아요. 환자가 겪는 거랑 의료진이 권하는 처치와 이게 좀 다를 때도 있잖아요. 술을 좀 드시고 넘어지셔서 오셨어요.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 저희는 머리 CT를 좀 찍어서 확인을 하자고 하죠. 근데 환자분은 좀 술도 좀 올라오셨고 객기? 괜찮아! 다 했어! 야 괜찮아! 남자들의 유언 1위가 나와봐, 내가 해볼게, 나와봐,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찍어보자고 해서 머리 딱 찍으면 이따가맣게 반달 모양으로 경막에 출혈 뭐 이런 경우가 보이죠. 찍길 잘했다. 필요해서 권해드리는 거고 CT를 찍는다고 의료진의 수입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럼요. 사실 안 나오면 그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찍었는데 괜찮습니다 얘기하면은 거봐! 찍지 말라니까 찍어갖고. 보호자의 끈질긴 어떤 설득? 노력을 하시잖아요. 자기 아들과 이어주시려고 커피 마시자고 하면서 그거를 빠져나오는 씬이 있었어요. 거기서 딱 그 이규영 배우가 딱 나오잖아. 슬기로운 깜빵생활에서. 그쵸, 거기도 나오시죠. 약사 약쟁이로 나오고 뭐 약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규영 배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예측들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약간 최송화 교수를 대할 때 약간 스마트해서 그 약기용 빠졌을 때의 모습과 이번 최송화 교수를 이제 위기에서 구해줄 때의 모습이 두 개의 캐릭터 좀 비슷해 보이긴 했었어요. 이규영 씨가 슬기로운 깜빵생활에서 시즌 1에 나왔던 안치홍 선생이랑 연인으로 나왔었어. 아 맞다, 면회를 오죠. 아 슬기로운 세계가 재밌겠다. 그거 진짜 재밌겠다. 지금 만나는 분이 잘 됐다고 하는 게 혹시 안치홍 선생이 다시 잘 돼서 그런가? 상상의 여지를 이렇게 남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래요? 맞아.
외래 마지막 환자 한 명 더 있어요 이럴 때 이거 진짜 저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다들 웃고 넘어가네요. 그거 웃을 수 없는 신이에요. 실제로는 누구죠? 왜 아직 안 들어오셨죠? 잘못한 사람을 찾잖아. 저희만 해도 이제 척추손상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 제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내가 모르는 환자가 한 명 더 있다? 진짜 무서운 신이죠 사실은. 드라마니까. 그럼요. 제가 나온 병원을 흉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다들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나오니까 이 병원 되게 부럽다. 좋은 분위기다. 지금 나의 모교도 이렇게 변해 있겠지? 보호자분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씬이 있잖아. 아이가 아픈 게 이제 내 탓인 것 같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봤을 땐 되게 가슴 아플 것 같아 진짜. 이번 화에서 제가 기억하는 제일 마음 아팠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고. 아니 어떻게 잘못 키우고 어떻게 잘 키워가 심장병을 피해가겠어요. 심장기형이나 이런 걸. 근데 어머니들이 저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소아 흉부외과 인턴을 돌아왔을 때도 저런 말씀 많이 들었었고 많은 좀 보호자분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마음을 다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아픈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죄책감인데 위로해주고 나중에 이제 못 받은 엄마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장 받아서 너무 좋아해주고 신장 못 받은 분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울잖아. 가슴 아팠어. 그치.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실제 많이 일어나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또 맞는 일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데도 멋있게 축하해 주시고 또 올라가서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추스리시고 이런 모습이 저 아이가 꼭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심장 받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는 누군가는 또 이제 뭐 슬픔이 있었겠지만 너무 좋은 마음으로 또 누가 또 기증을 해주셨겠지. 그렇죠. 이게 장기 기증이 또 심장 기증 같은 게 쉽지가 않은 게 본인 의사가 미리 다 밝혀져 있었어도 사망한 다음에 보호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줄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이 아이가 이제 했을 때 남기고 갈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서 정말 쉽지 않고 감사한 일들이고 이 어머님은 꼭 아이가 심장 받으셨으면 좋겠다.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맞아. 행복해하고 있다가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미안하다 계속 그러는 신이 있거든요. 같은 성인끼리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또 어린 그치. 가족들을 상대로는 그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참 이익준 교수의 애환이 묻어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우주의 반응이 그 어린아이가 이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더 큰 우주를 보러 가시는 거라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되게 예쁘기도 하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짠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고충일 것 같아요. 우리도 자랄 때는 아버지들이 대부분 다 바빴잖아. 나도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이후는 거의 또 주말 부부셨고 뭐 졸업식 때도 거의 못 오셨고. 저희도 주말 부부셨는데 요즘은 뭐 주말 부부가 약간 3대가 덕을 쌓아야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그때는 좀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겠구나 미안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또- 들더라고. 수술 시간이 보통 교수님들이 뭐 자부심 있잖아요. 이거 뭐 1시간이면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대 빨리 될 수 없어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무조건 늦어지거든요. 이거는 진리예요, 정말. 1시간 반 수술을 하면서 1시간이면 끝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환자분들의 시간과 교수님들의 그걸 시간이 달라요. 다르지. 환자분들이 느끼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내가 환자를 수술로 보내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리는 그치. 시간이 수술 시간이거든요. 어. 근데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수술 시간은 내가 칼대고 내가 수술장에서 나올 때 그 시간이거든요. 대부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돼요. 만약에 30분짜리 수술이 있다고 하면 준비 시간만 30-40분 이상 걸리고 끝나고 환자분 회복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래서 2배가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아. 수술이 잘못됐을까 봐 걱정을 진짜 많이 하세요. 항상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수술이 잘못돼서라기보다 말씀하신 수술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있어야 내가 이 환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진짜 꿀팁이다. 이익준 교수가 과장님 목포로 보내잖아. 그것도 어시스트로 보내잖아요. 과장님이 일단 그래도 말을 하면 CR이 먹힐 분이라는 게 이제 전제가 알고,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익준 교수가 과장님의 동생을 수술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딱 얘기를 하라고 이제 말을 깔아놨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익준 교수니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이게 질서로부터 좀 자유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율제병원 과장님이 와가지고 어시스트하게 들어가시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난 없어. 거의 판타지. 강원도 바닷가 끝에 있는 지역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오더라도 플랜카드를 걸어놔. 서울대병원 무슨 선생님 과장 취임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놔. 근데 하물며 서울에 정말 대형 병원 과장님이 도와주러 오신다? 아마 환자도 좋아했을 거고 거기 의료진도 좋아했을 거고 그리고 제자한테 힘을 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지역 의료를 개척하는 그런 병원이니까. 그렇죠. 제자이자 후배한테 가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또 막 별 얘기 없이 딱 갔다가 딱 오시잖아요. 딱 오시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그치.
저번 화 때 얘기했었잖아요. 둘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 돌아온 반지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그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있었고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지만 전화 받은 게 남자였다. 반지를 왜 못 받았으며 같은 건물에 사는 그 친구는 이름이 왜 세경이지만 남자이며 다음 편 예고가 좀 있었잖아요. 김준환 교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와 이 고세경 친구와 연관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익순 그리고 준환 그 둘의 관계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두가 다 커플이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다쳐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세경이라는 친구와의 오해가 있었다가 결국 또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오해가 생겼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르거든. 잘 생각해봐. 일단은 다쳤어. 다쳤으면 연락이 또 안 될 거야.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 경험담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롱디 해본 적 있어요? 있죠. 오 이렇게? 덥지? 복수다. 전 해외 롱디 해본 적 있어. 쉽지 않더라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 동생인데 너무 또 슬프잖아요. 이익준 교수가 자기 여동생이랑 자기 친구가 사귀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어느 순간 깨닫는 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눈치 깠을 것 같아. 눈치가 빠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눈치 까는데 알고 있을 그냥, 것이다. 이익준 교수가 자기 동생 익순이와 또 자기 친구 김준환 교수와의 러브라인을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저희 리뷰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 커플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 연인관계 유지가 될지,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저 안지원 선생도 의견이 많이 갈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화 리뷰를 끝 맺어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죠.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좋죠. 저도 팬심해 볼게요. 나도 약간 홍쌤 채널에 그러면 이렇게 약간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든 뭐 우리 전문 유튜버인데 컨텐츠 알아서 만드시겠지.